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예산수덕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한 뒤 성보문화재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이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 의료시설 건립과 의료인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B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국대를 국내 최고의 인문학 중심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종단을 교육으로 일으키고 가꿔나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자 신임 장교들이 전남 장성 상무대 무각사에서 법회를 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성보문화재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숙 청장은 문화재 국가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차 예산 수덕사를 방문해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 법왕 때 조성된 국보 49호 대웅전을 비롯해 무수한 성보문화재의 보고 충남 예산 덕숭총림 수덕사.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산바람은 여전히 매서운데도 주지 정묵스님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대웅전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 해체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습을 놔뒀는데 여기 이제 바로 금동. 네. 이 부처님은 원래 그 수덕사 부처님이 아니시고 저 전라도에서 모셔온 부처님이고 지금 보물로 이제 보물지죠. 예. 이 나무 목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지켜주십시오. 봄철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존기구 수장인 문화재청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러 온 것입니다. 대웅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모습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오입니다. 문화재청이 현장에서 살핀 수덕사 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등 모두 15건. 매섭고 건조한 봄바람 속에 만약에 대비하는 마음에 최첨단 장비로 치밀한 점검을 이어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첨단 장비들이 안전 점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사용되는 장비 몇 가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3D 스캔이나 초음파 첨단 측정 장비는 물론 주야강 경비초소의 CCTV까지 산중 기온이 곤두박질치고 바람이 움츠리게 하는데도 화마로부터 성보를 지켜낼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 봅니다. 오늘 수덕사를 점검을 했는데요. 수덕사에서는 국가 지정문화재 대웅전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그 소방 설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전이라든가 수막 설비, 그다음에 방수총 이런 장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지고 훼손되면 복원이나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성보문화재. 문화재청 청장과 간부들은 다음 달까지 양산, 통도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찰 등 현장을 직접 찾아 2천여 건의 문화재를 살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문화재청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맞아 내일부터 8일 동안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는 기념법회와 108배 정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 조계사 출가제일 입제법회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 일반직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출가 열반제일 신행교육이 진행됩니다. 출가제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자의 길을 택했던 날을, 열반제일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종교계가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지역에 의료시설 건립과 의료인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를 함께 방문해 현지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팔 문화관광부 산하 룸비니 개발신탁 메테야 사키아푸타 부위원장은 룸비니 지역에 16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대표자들이 지난 5일부터 네팔과 인도의 불교 4대 성지를 함께 순례한 이번 일정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오도철 교장원장, 천도교 이정희 규령, 문화체육관광부 이유성 종무실장, 종지협 운영위원 등을 포함해 총 19명이 참가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불교 건화 기념을 바탕으로 동국대의 미래 비전을 국내 최고 인문학 중심 대학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성희 총장 취임을 계기로 동국대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는 BBS 뉴스의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이사장 자광 스님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구조 개혁. 위기를 넘어 무한 생존 경쟁에 직면한 대학가에서 동국대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앞서갈 것인가. 윤성희 신임 총장 취임을 전후해 학내에 화합과 안정 기조를 완연히 정착시킨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광 스님은 인문학 최고 대학을 동국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세계 인문학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된다. 인문학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된다. 불교 교육을 좀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불교 이 인연 사상으로 연기 사상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은 정말로 고급 정신 세계를 향유할 수 있거든요. 자광 스님은 현재의 많은 대학들이 과학 분야 연구와 투자에 치우쳐 있지만 대학 교육의 중심이 머지않아 인문학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될수록 부처님 84,000 경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립 동국대의 정체성과 역할이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문학이 빛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84,000 대장경 거기에 그 진리의 보고거든. 거기에 과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모든 문학도 들어있고 모든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비전에 발맞춰 자광 스님은 지혜, 자비, 정진의 동국대 건화 기념을 되살려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수들의 내면 성찰이 학업과 연구 성과를 높여 화합과 안정 기조 속에서 동국대 발전을 가져올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학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면은 교수들 연구 많이 해서 논문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졸업생들 취업률도 좀 높여야 되고. 자광 스님은 신임 윤성희 총장에 대해선 화합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 깊은 신심이 조화를 이룬 CEO라고 평가하며 학교 발전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떠나보내고 이제 화합의 시대를 맞은 만큼 학내 구성원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합형을 뽑되 아주 축제 분위기로 가자. 그래서 모두의 동국인들의 자존심을 한번 총장 선거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하나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중심대학 추진과 인성교육 강화는 동국대 발전을 넘어 학교 교육의 근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건화 기념에 다시 집중하는 113년 동국대의 미래 비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을 비롯한 동대병원 산하 신임 기관장들이 임명장을 받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어제 일산병원 중강당에서 조성민 원장과 권범선 기획처장, 나드경 경주병원장, 이혜원 일산병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그 손길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 자비의 손길이고 보살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어 자광 스님과 BBS 불교방송 이사 도후 스님 등 참석자들은 병원 5층 법당에서 조성민 의료원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엄태식 원광대 전 한의과대학 교수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써달라는 취지를 전하며 동국대 의료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종립 금강대가 교내 대강당에서 2019 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금강대에는 올해 학부생 109명, 석사과정 3명, 금강어학원 22명 등 모두 134명이 입학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치사를 통해 금강대 일원이 된 입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많은 도전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희연 총장은 도전 정신과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금강인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종단을 교육으로 일으키고 가꿔 나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현대 역사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진각종이 종도 교육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진각종단 교리와 수행의 상징인 금강윤상. 법의를 차려입고 낙자를 목에 걸친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념으로 육자 진언을 외웁니다.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행된 13기 교학과정 수료식.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교육으로 종단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으로 종단을 일으키고 교육으로 종단을 가꾸며 교육으로 종단의 내일을 열어간다는 자세로 배전의 정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중심의 밀교종단 진각종은 미래 100년을 열어갈 획기적인 교육 종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중생 교화를 이끄는 스승 제도의 가업을 잇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스승님을 많이 양성해 나가야만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교화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각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 속 불교의 대중의 참여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각종 스승들이 교화자로서 현대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교화 방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교육을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삶은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문제나 고민거리는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73년엔 성제 정사 등 7명이 교학 과정을 마쳤고 보당 정사 등 8명은 심학 과정에, 덕운 정사 등 8명은 아사리 과정에 각각 입학했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은 중생을 제도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화자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더욱 매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대구를 비롯한 전국 산하 도량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불교 공부를 위해 모인 첫 마음을 잊지 말라며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불교 공부를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알고부터는 세상이 좀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하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체험하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대구, 포항, 간포 등 전국 10개 도량 신입생 2천여 명은 불교 기초예절과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주요 경전을 익히며 2년 과정을 거친 뒤 4년과 10년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주 서귀포 불교대학이 50여 명의 새로운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은 서귀포 불교문화원 이사장 도종스님과 윤봉택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8기 졸업식을 갖고 50여 명에게 졸업장과 표창패 등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정진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졸업생들은 졸업은 새로운 시작으로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임관한 불자 신임 장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초심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 장성 상무대 무각사에서 봉행된 신임 장교 환영법회 현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 강당에 군복을 입은 교육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갓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 초임 장교들입니다. 장성 상무대는 육군 최대 규모의 교육시설로 매년 소위 임관을 마친 신임 장교들이 이곳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뒤 해당 병과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에서 이들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환영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교구 교구장인 해자 스님을 비롯해 고불총님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광주 불교연합회와 장성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 신임 장교 등 1,500명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는 타종의식을 시작으로 불교의식에 이어 평화의 불 봉환과 축하 메시지, 스님 법문,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자 스님은 법문에서 지휘관으로서 군생활을 시작하는 신임 장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의 생각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 전투는 하나만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언제나 맑은 정신과 호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회에서는 또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이 봉환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불을 밝히며 건강한 군생활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발언했습니다. 초임 장교들은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장교로서 이제 소대장으로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옆에 있는 소대원들과 무기들 그리고 주변 군 전우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정말 뜻이 크고 매주 조기 행사에 참여하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앞으로도 초임 장교들이 불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군 생활과 신행 활동을 병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승가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장학기금과 교직자 연구 연수를 위해 다음 달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계획하는 등 승가 전문 인력 토대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 등 불교계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계종의 승가 교육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승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도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본격적인 승가 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가 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육불사 후원법회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후원법회를 봉행해 승단 교육 재건과 교육불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불사 후원법회는 다음 달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려 종단의 원로와 중진 스님들이 원력을 함께 모을 예정입니다. 교육불사 후원법회는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개혁불사 과정과 성과를 보고하고 지속적인 승가 개혁을 위해 안정적인 승가교육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계종 교육원은 사부대 중에 정성으로 마련한 승가 교육기금으로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승려 연수 등을 지원했습니다. 승가 교육기금을 통해 조계종 학인 연불대회와 토론회 등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등에 1억 800여만 원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승가 교육기금이 고갈되면서 다시 모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종단 예산만으로는 시대에 부응하는 승가 교육 개혁이 어렵다며 후원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의 공력에 좌우됩니다. 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불사임을 사부대중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통해 승가 결사체 전법교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업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교육불사를 위해 종단 예산이 승가 교육 사업에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박슬아입니다.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김연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인터뷰 내내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홍 의원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 후 발의한 1호 법안도 노인복지청 신설법입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답게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불교계가 사회적 역할 강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확대에 동참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단순히 연부를 외고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대중들의 품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교가 사회복지 활동 반경을 더욱 넓히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불교가 노인복지청을 같이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상당히 저는 노인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홍 의원은 특히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비롯해 불교계 유물 유적과 역사를 보존하는 데도 애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생겨서 그 중요한 그 불교계 역사 유물이 아주 가치성을 잃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동안에 사정되어 있었던 그 방치되어 있던 이제 유물들이 이제 제 빛과 역사를 이제 증명을 하겠지. 홍문표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불교의 핵심은 호국불교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나섰던 불교이기에 항상 불자로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 걱정을 우선한다고 할 때 이 호국불교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불교에 대한 그런 아주 일상적인 어떤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도심 속에 도심과 가까운 곳에 사찰을 더 많이 세워 불교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종교가 돼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진정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우리 불교계가 적극 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로만 고령화 사회 대책을 외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새겨들어야겠습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익산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오는 8월 건물을 준공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보물 제1992호 사리정엄구와 국보 제123호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엄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에 방문자 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성 주차장 부지의 지상 1층 한옥 나무 구조로 건립되는 센터는 공산성 역사관과 관광 안내소, 관람객 휴게 공간 등이 배치됩니다. 전주시가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이 책을 빌리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에 나섭니다.
도서 대출은 물론 반납 택배비도 무료인 이 서비스는 모든 등록 장애인들이 전주시립도서관 소속 송천, 완산, 평화도서관 등 3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임 총장 체제로 새 출발한 동국대가 인문학 전국 최고 대학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B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올해로 113년을 맞은 전통의 불교 종립 동국대는 이제 건화기념인 지혜, 자비, 정진에서 도약의 발판을 삼는 모습입니다. 인문학 최고 대학은 시류만을 쫓고 정체성을 던져버린 최근 대학가의 모습 속에서 한층 돋보이는 비전일 듯 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